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인성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우선은 인성 정보가 뭐 다시 한번 인성이 좀 살아나나 싶은 느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반응을 좀 보여줬는데 요거 뭐 약간 차트가 어제랑 또 지난주였나요? 한번 또 올려드렸던 제주 반도체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차이점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체크해 보고 다음 시나리오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인성정보 장중에 오늘 뭐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원격 진료 관련해서 순간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 요즘 원격 진료가 움직인 게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 폐렴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엔 코로나 말고 또 중국에서 뭐 발병한 걸로 아는데 이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요게 또 유행하고 있다라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 때도 원격 진료 테마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도 요 관련해 가지고 약간 원격 진료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오늘 상승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한몫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슈가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게 뭐냐면 자회사 중에 이제 하이케어는 미국 파트너사가 또 있는데 이 미국 제한 군인의 비대면 의료 사업을 또 추가로 수주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인성 정보는 어쨌든 모멘텀 자체가 뭐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요쪽으로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뭐 비대면 의료 사업 추가 수주 받았다는 것도 결국 다 비대면이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계속 이슈들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슨 이슈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의료 사업은 사실 이게 어쨌든 코로나 때부터 좀 크게 어쨌든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뭐 코로나 걸리면 이제 못 나가게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한번 이때서부터 물꼬는 좀 튀었다라고 보이고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방향성으로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지속성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쪽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산불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멈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빨리 조속히 해결 좀 되고 저도 이제 코로나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한 3년 4년 동안 진짜 힘든 시간 보내고 나서 이제 좀 풀려가지고 한 1년 동안 좀 이렇게 원래 정상화돼서 살고 있는데 또 이걸 나와가지고 좀 이런 사태는 안 빚어졌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근데 이게 한 번에 꺼질 만한 느낌은 아니어서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 이슈 가지고 좀 부각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인성정보는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런 이슈들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적으로는 뭐 보시면은 뭐 최근 추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매출액도 어느 정도 좀 점진적으로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한 3년 동안 보여왔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해주고 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0년도에 좀 적자가 크게 나고 이때까지는 조금 별로긴 했는데 21년도부터 흑자폭 전환시켜놓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좋아지고 턴이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어차피 과거에서 이런 정도 보여줬을 때도 이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꺾인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근간으로 본다라고 해도 저는 뭐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서 적정 주가가 꺾이진 않았을 것 같아서 지금 딱 적정 주가 구간에서 딱 상단까지 쳐주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랠리까지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냐 약간 이제 요 기로에서 중간 약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좀 살펴볼 건데 우선 한번 봐봐요. 이 그림이랑 이 어디 갔어요? 제주 반도체 이 그림이랑 거의 흡사하지 않나요? 느낌 자체가 지금 요 그림이랑 엄청 흡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쵸? 이게 움직임이 패턴이 가끔 가다가 엄청나게 큰 재무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통 이런 장기 박스에 갇혀가지고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보면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갑작스럽게 큰 거래량이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 근처 상단 라인 딱 건드려주면서 이 정도 구간 근처에서 나와줘요. 역대급 거래량이. 근데 이게 나왔다라는 게 사실
큰 변화를 보통 암시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물론 큰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해서 한 방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진짜 한 뭐 1000개, 10,0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보통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가장 큰 파동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파동이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대치 거래량을 뽑았다라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큰 흐름상의 변화를 좀 암시하고 있는 건데 바로 가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큰 힘을 썼기 때문에, 물론 준비하기 위해서 쓴 거지만 많이 가져다 쓴 거기 때문에 한동안 조정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고 그 다음 파동에서부터는 보통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최대치 거래량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런 거 나왔던 종목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싶으면 그런 종목들이 재무 상태가 좋으면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느낌인데, 이 느낌의 패턴 자체가 지금 요 인성정보랑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보여요. 근데 좀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걸 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흐름은 비슷하다. 최대치 뽑아놓고 나서 지금 한 번 더 건드려 보면서 반응 테스트 해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다시피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길 바랐는데 이게 지금 오늘 반응 보니까 약간 미지수예요. 지금 바로 가지 못하고 한 번 더 빼고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원래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려고 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가능성상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보단 알고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설명을 좀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넘어가야 되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는 여기예요. 물론 5,000원 정도 자리만 넘어가 줄 수 있다라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돌파각 만들면 이 정도는 터진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5,000원 정도 이상 자리 넘어가기 시작하면 20,000원 정도까지도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큰 흐름에 뭔가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알겠어. 그렇지만 더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남아야 요런 중요 자리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매도 물량이 없어야 넘어갈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매수세로 잡아먹고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라 보통 잘 택하지 않죠. 왜? 이 사실 투자라는 게 뭐 조금 더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이잖아요. 근데 돈을 태워서 돈을 먹을 거면 이걸 왜 하죠? 맞죠? 그래서 대부분이 돈으로 찍어 누르는 타입으로 끌어올리진 않아요, 잘. 이게 확실히 줄어들었다. 여기서 던지는 물량이 확실히 약간 이렇게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거는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해야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보통 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계속 건드릴 때 반응을 잘 봐야 되는데, 우선 먼저 선행 예제로 아까 봤었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나온 게 어디 갔냐면, 봐봐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해줘야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거래량 터졌던 구간 요런 자리죠.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돌파가 나올 수 있었냐면, 얘는 여기서 이 엄청난 거래량을 뽑아놓고 뭐 물론 여기에 있는 거 준비를 했다라고 보이지만 매도세가 줄어들어야 간다라고 했잖아요. 한 번 눌렀다 더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나오죠? 이거보다 줄은 만큼 나오죠. 한 번 더 건드려 봤더니 어때요? 이거보다 또 줄었죠. 또 줄었잖아. 요번에 또 건드려 보니까 어때? 또 줄었죠. 이게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게 결국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샀다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팔아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팔았다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사준 거고, 결국에는 여기 거래량 안에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합은 동일해요. 그럼 이 양이 줄어들어야만 매도세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고 돌파각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주 반도체는 그래서 최대치 거래량을 뽑아놓고 나서 돌파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이게 계속 매도 물량이 줄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효율적으로 이제부터는 쭉쭉 치면서 갈 수 있는 구간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이게 확인이 중간중간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 건데, 인성정보가 결국 큰 흐름상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어디 갔어요? 큰 흐름상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오늘 반응은 어떠냐면은, 물론 이거보다 줄었어요. 줄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여. 지금 딱 보면은 여기서 건드릴 때 요봉이거든요. 요봉 라인이니까 어차피 상단 라인 동일하죠. 이때보다는 줄어들었다라는 게 우선은 보여요. 우선은 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 완벽하게 크게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없죠. 조금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눌렀다가 한 번 더 반응을 좀 보다가 그때 넘겨뜨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실히 이게 조금 더 줄어드는 반응이 나올 때까지 조금 한 턴 뺐다가 가도 이상한 건 아니니까, 물론 이렇게 가길 바라지만 조금 더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 근처까지는 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치겠지만 거기서 반응 테스트를 몇 번 거치고 가야 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는 지금 자리부터, 오늘 사실 고가 자리가 좋긴 했는데 지금 자리부터 포함해가지고 요 정도 영역은 좀 분할 익절 좀 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확실하게 완전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제가 봤었을 땐 분할 대처를 조금 해놓고 남은 물량이 뭐 이렇게 눌러줬다가 이렇게 가든 바로 가든 남은 물량 가지고만 조금 이 욕심을 내보시면서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내일 바로 제껴주는 그림 나와주면서 추가로 가주면 좋겠지만 오늘 또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죠. 이때보다 적게 나오긴 해서 나쁜 신호는 아니지만 평소보다 확실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평소보단 힘을 좀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힘을 쓰고 나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눌림을 좀 주거든요. 이게 움직임을 볼 때 딱 올라오고 나서 또 눌림을 좀씩 주잖아요. 이게 움직임이. 그래서 약간 눌림 자리 좀 나왔다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요거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지금 한 3,200원 정도 자리가 3,250원 정도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중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한번 잡아준 구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안 떨리는 선에서는 계속 달려붙고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요 상단 라인까지 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도달하면은 분할 익절 해주시는 거 좋고요. 만약에 깨지면은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 다시 잡아주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혹시 꺾이면은 좀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될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 라인은 좀 걸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평선들도 각도 자체가 약간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응축돼서 모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여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약간 시간 지체시키다가 한 번 더 반응 테스트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요 자리만 돌파해주면 되는데 여기 찔러놓고 분할익절 해놓고 뭐 요렇게 눌렀다가 뭐 요렇게 가든 아니면 뭐 바로 가주든 나중에 그림을 완성시키고 보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여기 넘어가는 순간 한 10,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직행이고요. 이마저도 돌파하고 나면 나머지 추세 매매 하시면서 결국 이 큰 파동을 다 넘기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대략 한 15,000원부터 20,000원 정도까지 가능성 열 수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제가 또 찍긴 찍을 건데 그 전까지는 지금 여기 구간에서 분할익절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홀딩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반응 테스트 몇 번 하다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가고 나면 이 정도 파동은 넘길 거니까 대략 한 요 정도 구간까지 넘어가는 걸 그때서부터 좀 살펴보시면서 읽어나가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 디테일하게 다 다뤄본 것 같으니까 저기 제주 반도체 참고는 하시되 약간 차이점 설명드렸어요. 큰 흐름은 동일해서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흐름 장기적으로 나쁜 거 아닌데 제주 반도체는 이미 이 최대치 거래량을 기점으로 압도적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라서 돌파가 나온 건데 지금 인성정보는 줄고는 있어서 좋지만 아직까지 몇 번이나 확인을 해준 단계가 아니고 좀 더 줄어야 어느 정도 확실하게 돌파했었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구간들이 터질 거라고 봐서 약간 이렇게 눌러주고 갈 수 있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서 분할 대처 나머지 윗구간에 전량 대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좀 찍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